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강남마을 한라비발디 아파트 한번 살펴볼까요? 건물 면적이 25.709평 84.99평방미터입니다. 6월 26일 날 4억 1,400에 감정이 나온 금액이 유찰이 되었고요. 8월 14일 날 30% 유찰된 금액으로 최저 금액이 2억 8,980만 원입니다. 토지건물 현황이 요약된 내용을 보면은 뭐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안 보이고요. 사용 승인일이 2004년 5월 25일이네요. 지은 지 한 25년 된 구축 아파트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지권 정상적으로 있고 건물 면적은 소위 국평이라고 이야기하죠. 33평형이고 현황 위치 주변 환경은 쭉 눈으로 쭉 읽으실 수 있으시겠죠.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경매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임차인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임차인 현황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은요, 실제 임차인일 수도 있고 임차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보 제공하는 경매정보지에서는 실질적으로 주거하고 있는 사람이 세대주가 아닐, 소유자가 아닐 경우에는 임차인이라고 이렇게 등재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요. 이분은 장모 씨는 2004년 8월 25일 날 전입을 했네요. 확정일자도 미상이고 뭐 배당도 하지도 않고 이랬으니까 2004년 8월 25일이면은 사용 승인일이 2004년 5월 달이고 하면은요, 거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에 입주할 당시에 분양받고 신규 입주할 당시에 전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 참고사항으로 기타 사항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내용이 보이죠. 세대주 장모씨 명의의 가족 세대가 등재되어 있고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죠? 일단 소유자의 가족인 것으로 추측이 되죠. 그죠? 이렇게 조사한 내용이 여기 이쪽에 보면은 나중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현황조사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게 현황조사서는 집행관이 실제로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니까는요. 일단 가족이라는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이 물건을 계속 분석해 나가면 되겠죠? 자, 건물 등기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부 요약된 내용을 한번 보시고 요약된 내용만으로 뭔가가 확인하기가 조금 스토리가 애매하다 싶으면은 실제 등기부를 전체를 다 살펴봐야 되겠죠. 건물 등기부 소유권 이전이 7월 달에 소유권 이전이 됐고 4월 달에 보존 등기가 되고 나서 그죠. 매매로 소유권 이전이 돼 가지고 이모 씨가 소유자로 보존 등기를 하고 실제로는 장모 씨가 여기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2019년 12월 16일 날 19년도에 건재당이 설정됐고요. 설정된 게 그 이전에 물론 건재당 설정된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있는 내용에 대해서 건재당 내용이 쭉 여기 확인될 수 있는데 페퍼저축은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페퍼저축은행이 총 청구금액이 1억 7,386만 원 했고 또 여기 건재당권 설정되어 있는 게 보험회사에서 1억 8,745만 원 정도가 있네요. 이 부분이 여기에 혹시 가족일지라도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보증금을 되어 있어서 보증금 전입일이 빠르다 보니까 대항력 여지 있음 이렇게 전입일 빠름 이렇게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보증금 전액 매수인이 인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런 앞뒤 전후 관계를 잘 조사를 해서 살펴보면은요,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 가족 장미수건 관계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쩌면은 부부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전체적인 스토리가 대충 맞아 떨어집니다. 실제로 대출을 해준 금액들의 금액을 살펴보면은요, 시세 대비해서 거의 LTV가 거의 꽉 찰 정도로 대출을 해준 상황이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임차인이 전세로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은 이 정도 금액으로 시세에 대비해서 LTV를 꽉 차는 금액으로 대출을 해주는 금융권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임차인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내용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리 분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낙찰대금 이외에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느냐 없느냐, 금액이나 권리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권리 분석이거든요. 아파트를 권리 분석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대항력이 있더라도 모두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은 낙찰받은 금액 이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을 전액 받지 못했을 때 낙찰자는 임차인에게 미배당된 금액을 책임을 져야 되고 소위 인수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이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등기부의 기재사항이라든지 이런 기타 권리사항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일반 매매와는 다르게 부담을 추가로 안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물건은 실제로 임차인 현황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 건저당권 설정 내용이나 금액을 볼 때는 임차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물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82430을 한번 살펴볼까요? 2023-82430 화성시에 있는 신일 해피트리 아파트고요. 이 역시 33평형 국평입니다. 25.7 전용 25.705평이고 84.9745평방미터이네요. 이 물건은 3억 1,300으로 감정이 되었는데 한번 유찰이 돼가지고 2억 1,910만 원이네요. 8월 14일 날 2차 매각기일이 잡혀 있는 것이 확인되고 토지 건물 현황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등기부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사용승인들이 이 아파트도 2004년 12월 달이네요. 한 20년 가까이 돼가고 있네요. 구축 아파트의 대표적인 구축 아파트로 보입니다. 주변 현황 위치는 뭐 여기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사항 읽어보면은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는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내용이 없겠네요. 건물 등기 여기에서 말소되지 않는 권리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면은 건저당권 설정 이후 이전에 인수해야 될 권리가 안 보이네요. 그죠? 건저당권 설정 이후에 있는 압류, 가압류, 압류 건저당권 이런 가압류들은 모두 말소가 되기 때문에 낙찰을 받게 된다면은 깔끔하게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물건은 뭐 권리 분석에서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정도로 깔끔한 물건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물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4-101-057 이 만안구에 있는 대림 한숲타운 아파트고요. 33평형 아파트입니다. 이 물건 뭐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은 박달동 쪽에 있는 것이고 박달동이 이게 광명에 있는 광명 전철역하고 광명 KTX역하고 가까운 것이죠. 안양은 요 동쪽으로 가면은 안양역이 가까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될 것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은 별 문제가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아파트로 보입니다. 4억 2,400의 감정이 나와 있고요. 1회 유찰되어서 3억 3,920만 원이 매각기일 8월 13일 날 2차 매각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토지 건물 현황 살펴볼까요? 대지권 14.499평이고 건물 면적도 역시 33평형이죠. 전용 25.709평으로 되어 있으니까 토지 건물 현황에 큰 문제는 안 보이고 이 아파트는 사용 승인일이 2001년도고요. 지은 지 약 한 23년 정도 되었고 이 물건도 임차인이 없으며 소유를 전부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는 권리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의 권리 분석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건물 등기부 사항의 권리 분석을 살펴보면은 건저당권 말소기준 등기 우리은행 정도 되겠죠. 그죠? 요 선순위 말소기준 등기 2016년 3월 11일 이후로 있는 모든 권리는 말소가 됩니다만은 그래도 혹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생기는 권리가 말소되지 않는 권리가 혹시 있는지 혹은 대사라는 권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가압류, 건저당권, 후순위 건저당이기 때문에 모두 말소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물건은 시세를 확인해 보고요. 시세를 확인해 보고 시세에 따라서 얼마 정도를 더 낮게 낙찰을 받아서 그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지 혹은 시세보다 얼마 정도 낙찰을 받아서 내가 싸게 매수해서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실소유자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죠. 물건 분석에 대한 것은 여기 N 단지 정보 있죠. 네이버 단지 정보를 살펴보면은 이 단지 정보에 대해서 충분히 시세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리 분석도 간단하고 물건 분석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 물건으로 판단이 됩니다.